안녕하세요. 오늘은 눌림매매 처음 하는 사람들의 실수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고 어떤 거를 눌림매매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먼저 데이 트레이딩과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데이 트레이딩이랑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눌림매매는. 일단 데이 트레이딩은 당일 가장 강한 종목에서 매매하는 방식이고 회전율을 빠르게 하고 예수금을 키우는데 특화된 매매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매매이고 할 수만 있다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고 전업 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는 매매입니다. 그리고 이게 난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뭐 도전은 해볼 수 있지만 큰 돈을 태우는 거는 아마 뭐 돈을 당장 벌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잃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와 학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도 빠르고 예수금을 키우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눌림매매 방식에서의 눌림매매는 일단 일정 비중을 여러 섹터에 분산시켜서 어, 확률을 높이고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회전율도 느리고 예수금을 빠르게 키울 수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눌림매매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처음 했을 때 할 수 있는 실수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엉뚱한 종목에서 눌림매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눌림매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종목에서 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 올렸던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우리기술 이렇게 강했던 한 파동이 나온 종목에서 아니면 파동이 나오고 있는 종목에서 눌림 매매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눌림 매매가 원하는 대로 수익이 꾸준히 쌓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눌림 매매 하는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입니다. 종목 선정을 어떤 거에 했느냐에 따라서 회전율도 달라지고 그리고 예수금을 얼마나 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그냥 제가 작성해 봤는데요. 일단 만약에 매매하고자 하는 섹터나 테마주가 있다면 그 중에 대장주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맞고요. 그리고 대장주가 뭐 바뀌거나 이럴 수 있지만 그래도 상승했을 때 강하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말했다시피 차트 모습에서 앞에서 강한 모습이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뭐 우리기술이랑 대우건설 그리고 또 대원전선 또 지금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광통신도 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은 제가 지금 선 그은 데가 아마 매매 한 대일 텐데요. 이렇게 반등이 24%씩 나오죠. 이런 날 그냥 수익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한 모습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추가로 뒤에 세력들이 사용할 만한 이어질 재료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이어서 뉴스를 많이 보고 해당 섹터들이 이 뉴스를 사용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생각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주관적인 판단이 잘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트 모습이 있고 주관적인 재료까지 맞는다면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으로 분할 매수를 3에서 5% 단위로 뭐 여러 번을 하고 분할 매수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이렇게 강했던 종목에서의 눌림 매매에서는 이렇게 3% 5% 단위로 눌림 매매 하는 게 아니라 제 기준 최소 10% 저는 10%도 넘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선 그어진 거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아마 14%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폭을 크게 합니다. 크게 가져가고 넓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익절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넓게 가져가면은 더 빠졌을 때 손실이 커지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에서의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에서 강했던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도 이렇게 기준봉으로 24%씩 뽑아주기 때문에 적당하게 눌림 잡고 돌릴 때 수익을 충분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강하게 안 나오고 짤짤하게 나와서 수익권을 안 주고 계속 내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짤짤이로 계속 반등이 나오고 계단식으로 빠진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종목 선정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강한 기준봉을 세워주면서 한 번은 익절이나 탈출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폭을 넓게 가져가야 하고 어디서부터 첫 매수를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통계 기준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리스크가 있어요. 제가 종목을 아무리 선별해서 뽑았다고 하더라도 넓게 가졌을 때 손절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섹터를 분산 베팅을 해서 확률을 높여서 결국에 기대값이 플러스가 되게 하는 게 지금 제가 하는 눌림 매매 기준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저도 욕심이 날 때가 있고 이 종목은 무조건 돌릴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어느 정도 비중 이상을 채우진 않습니다. 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금을 쌓고 예수금의 총 파이를 키워서 전체 분할 나눠서 매매했을 때 한 번에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을 키우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데이터 없이 눌림 매매로 비중 베팅을 하고 다른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거를 보고 참지 못하고 뭐 손절을 하고 그 종목을 따라 산다는 등 내동 매매로 이어집니다. 일단 비중 베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눌림 매매에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중 베팅을 해서 예수금을 크게 키우고 싶다고 하시면은 가치 투자 쪽으로 해서 중장기 수익을 길게 가져가든지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 주도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학습하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직장인이라 조금 상황이나 환경이 맞춰주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비중 베팅을 만약에 눌림 매매에서 한다고 하시면 진짜 전체 금액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던 금액의 몇 배 정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 확신을 얻고 거기다가 시황까지 엮어서 진짜 확신이 들었을 때 비중 베팅을 하는 게 좋고 초보자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눌림 매매에서 비중 베팅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보통 지난 3월 3일, 3월 4일처럼 급락이 나왔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눌림 매매 하는 사람한테서의 비중 베팅은 그게 그나마 가장 난이도가 쉽고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뒷주머니를 채우고 있고 그렇게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 평소보다 3배에서 4배, 3배에서 4배 정도의 예수금을 투입해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눌림 매매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실수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분할 매수 폭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3가지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북을 쓰게 되었는데요. 트레이딩의 기본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드립니다. 재료 차트, 시황, 거래 대금, 그리고 직장인 기준으로 눌림 매매를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이북입니다. 어떻게 기본기를 채워야 되고 어떤 방식의 눌림 매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확신을 얻기 위한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북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의 더보기 칸에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